자, 이번 시간에 이제 착오인데요. 이 민법 109조 1항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이면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 착오라 해야 돼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하면 사소한 착오는 취소 못한다. 이렇게 돼. 중요 부분만. 그 다음에 하나 단서가 돼 있어요. 단서가 뭐냐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줄여서 중과실 없을 것. 이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요게 법률 요건, 요게 법률 효과. 동그라미 두 개 기억나죠?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요 요건 갖춰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제 요것을 여러분 찌짐 디빌 때 그냥 척 풀어놓고 바로 뒤집고 이래 하진 않죠. 언제 뒤집어야 돼요? 노릇하게 밑에가 좀 굳을 정도로 익어야 뒤집어지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뒤집어 봅니다. 중과실이 있으면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아직 굳기 전에 뒤집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반대 해석해 볼까요? 경과실이 있으면, 경과실이 있는 경우는 중과실 없는 경우거든요. 맞죠? 이것까지 시험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요거 시험 냈고요. 자, 요거 전체가 지금 경과실이 있어서 취소하는 것, 중과실 없는 것에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해당되니까 이것이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적법이다. 따라서 경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했을 때 이것을 위법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 있다 없다? 손해배상 책임 없다. 왜? 적법이니까. 여기까지 시험 냈단 말이에요. 이 논리적 단계가 과실이 있어서 취소한 것이 위법이다 아니다? 위법 아닌 거예요. 적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법이란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안 됩니다 이 뜻이 돼요. 위법 아니다 아시겠죠? 적법이다. 왜? 중과실 없으면 경과실이 있어도 된다 했거든. 그러니까 적법이지 이 말이에요. 논리가. 요것도 시험 냈고요. 이제 표의자가 의사표시하는 사람, 의사표시자 해도 되고 표의자 해도 되고 중요 부분에 차고 있고 중과실 없으면 이 사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상대방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착오는 혼자 일으키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지금 무슨 관계 있나요? 관계 없어요. 그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아까 통정은 상대방하고 짜고 한다 그랬잖아요.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 한다 했잖아요. 이건 그런 거 상대방하고 관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포인트예요. 표의자가 중요 부분 착오 일으키고 중과실 없이 의사표시했는데 나중에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상대방하고 일단 관계 없다. 근데 상대방도 착오 일으킬 수도 있어요. 갑도 착오 일으킬 수도 있고 을도 착오 일으킬 수도 있어. 상방착오라 그래요. 그 사건이 하나 있죠. 부동산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안 나올 거다라고 두 사람이 각각 착오 일으킨 거예요. 매수인 말만 믿고 양쪽 착오를 일으켰는데 나중에 뭐 이만큼 나와가지고 야 이거 취소하자 이렇게 된 사건이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했다. 이런 사건이 있는데요. 자, 중요 부분 착오라서 취소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하면 본인이 입증해야 돼요. 이때 본인이라는 게 표의자인데 이때 본인은 유효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자입니까? 취소시키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취소시키려는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법률행위 효력을 다투는 자 되시나요? 이렇게 글자를 슬쩍 바꿔놓기 때문에 이런 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연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취소하려는 사람.
자, 여기 보세요. 표의적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그 땅 팔면서 사는 사람이 관할구청에 가가지고 땅 공장 지으려고 생각했는데 몇 번지 토지 살 건데 이 토지가 여러분 공법 배우시잖아요. 용도 지역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가장 쉬운 예로 용적률이 건폐율이 뭐 20%밖에 안 되는 자연 녹지 이런 곳에서는 3층짜리 지어집니까 안 지어집니까? 4층 넘게는 못 짓거든요, 아예. 그럼 그런 걸 미리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용도 지역 이런 공법상 제한 있는 것을 미리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뭐가 있다? 중과실이 있다. 그래서 취소 못한다. 이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과실이 있다, 뭐 이런 거 안 알아봤다라는 걸 입증하게 되면 취소 못하게 되잖아요. 예. 이건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상대방이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습니다. 그거 안 알아보고 지가 마음대로 샀는데 지금 와서 취소하자 합니다. 못하게 해주세요. 이 됩니까 지금? 나도 판 사람도 이익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중과실이 있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 상대방은 효력 다투는 자입니까? 유효 주장하는 자입니까? 유효 주장하는 자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한 번만 이해하면 시험 낼 때 요 문장 살짝 바꿔놓은 적이 있답니다. 그것도 1번에서 탁 놓칠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착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예요. 이게 다인데 착오의 종류 제일 밑에 보시면 표시상의 착오. 이것은 가장 쉬운 예로 시험은 잘 안 나옵니다. 그 100만 원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동그라미 하나 덜 적으면 어떻게 돼요? 10만 원 되잖아요. 이런 것도 중요 부분 착오죠. 단가가 이만큼 하면 10배 차이 나니까 크죠.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제일 위에 판례가 하나 있어요. 제일 위에 판결문 보시면 이 사람이 보증을 섰는데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어디다 보증했습니까? 연대보증에 서명 날인했잖아요. 사실은 이게 또 제3자가 기망을 했어요. 이 사건은 제3자가 속여가지고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이 사건을 대법원 판례는 기망에 의한 사기에 의한 취소로 봐야 될 거냐 이쪽으로 볼 거냐 착오로 인한 취소로 봐야 될 거냐 이게 포인트였어요. 결론은 요거예요. 이거 착오다 착오. 그래서 일부 책에는 판결문 판례집에는 판례 교재 책에는 서명 날인의 착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제목상으로는 동기의 착오가 아니고 표시상의 착오다. 여기 해당된다 이 뜻입니다. 자, 내용의 착오는 첫째 줄 끝에 달러 가치하고 유로화가 같은 줄 알고 잘못 적을 수도 있어요. 유로화가 조금 더 비쌉니다. 사자, 심부름하는 사람인데요. 사람이 심부름할 때 역할이 사자는 종업원 생각하시면 돼요. 종업원. 손과 발 역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 하는가? 표시기관 역할 하면 표시기관에 착오가 돼요. 표시기관에 착오가 되고 전달기관 역할하면 단지 편지만 가져다 갖다 주는 전달기관 역할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갖다 주면 원래 받을 사람은 못 받은 거잖아요. 그걸 부도달이라 그래요. 이 내용을 엉뚱하게 갖다 주면은 착오가 되고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갖다 주면은 부도달이 돼요. 간략하게 그런 뜻인데 각각 한 번씩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표시상의 착오, 부도달.
법률의 착오는 양도소득세 사건이 있어요. 양도소득세에 관한 착오도 착오에 해당한다. 동기의 착오, 요걸 좀 봐두세요.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내렸다. 취소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시가의 착오, 가격을 잘못 알아본 거는 누가 잘못이다? 매수인 자신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신중하게 잘 알아봐야 된다. 가격을 잘못 판단하고 비싸게 샀으니까 물립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지거나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이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이 없으면은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이제 동기를 합의 내용으로 하자라고, 계약 내용으로 하자라고 합의까지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다. 합의까지 요하지 아니한다. 합의까지는 안 가도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만 된다면 취소 가능하다. 이렇게 여기까지 간 판결이 있고요. 세 번째,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이거 취소할 수 있다. 2번, 3번이 잘 나오죠. 둘째, 셋째 부분이.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 판례 그거 한번 참고 삼아 읽어 두십시오. 83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매매 계약 당시 임야가 장차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공장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면 건폐율이 2배로 높아요. 알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래 생각했는데 그 임야가 매수한 임야가 도시관리계획상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지 생각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 해서 착오가 있는 것인가? 그건 착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게 이제 동기의 착오라는 거죠. 자기 생각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 취소할 수 없다. 동기 착오. 예외. 동기가 표시되거나 계약 내용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 3분의 1번 지문인데요. 이 사건 자체가 셋째 줄에 보시면 3분의 1번 셋째 줄입니다. 매수 대상 토지가 30평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 말만 믿고 그런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표시되었다. 그 내용이. 근데 실제로 30%에 해당하는 200평가량이 도로에 편입되었다. 그거는 동기 착오이고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약 한 600여 평인데요. 600여 평 거래하는데 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거래했던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동기 착오에 해당한다는 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계약 체결 과정에 그게 현출됐는데 실제로는 약 30%, 200평 가량, 197평 가량이 도로에 편입되어 버렸다. 3분의 1 가까이가 도로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동기의 착오고 중요 부분이다. 취소할 수 있다. 되시나요?
그 사건입니다.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셋째 줄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건 아니다. 의사표시 해석상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정도까지만 봐도 충분하다. 자, 4번에 상대방이 동기를 유발했다. 이건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이게 이제 뭐 대구시 사건인데 공무원이 국가의 토지를 국가에 정리하여 환수 협조하면 우선 매수권 부여하고 이렇게 권고해서 표의자가 기속재산에 해제된 토지이다라고 믿고 기속재산에 해당하여 정려하라는 공무원 권유에 국가에 정려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셋째 줄 그걸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공무원이 잘못 알려져 가지고 국가에 정려를 했던 사건인데 이것은 정려하게 된 동기가 공무원이 그렇게 알려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기의 착오를 공무원이 유발한 것이다. 이 동기는 표시가 없어도 취소 인정합니다. 이 뜻이에요. 자, 중요부분 판단 기준은 이중 기준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중요부분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표의자도 중요부분이라 해야 되고 보통 일반인이 볼 때도 중요부분이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본인도 중요부분이고 보통 사람들이 봐도 중요부분이다. 이게 이중기준설. 이중기준설. 여기 판례. 표의자만 중요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1번의 다섯째 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중요부분 착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첫째, 둘째, 첫째, 토지 현황의 착오, 토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이것이 토지 1389평 전부 경작 가능한 줄 알았는데 매수하고 나서 보니까 약 절반 600평이 하천이더라. 이 사건이 있어요.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 그럼 처음부터 하천 빼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안 하든지. 예. 그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계에 관한 착오 이 부분도 담장 기준으로 토지 교환했는데 실제 측량 결과 담장이 실제 경계와 많은 차이가 있다. 많은 차이, 사소한 차이가 아니고 많은 차이다. 그 다음에 보증을 서는데 주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더라. 이거는 중요부분 착오예요. 주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착오. 그 다음에 목적물 동일성에 관한 A 점포로 매수하려고 했는데 B 점포가 계약서에 적혀 있더라. 이런 것도 중요부분 착오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3번에 1번 시가의 착오는 중요부분 착오 이단이다.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에서 면적 지적이 다소 부족. 그 둘째의 첫째 줄 끝에 보세요. 토지 매수 면적이 근소하게 부족하여 찾았나요? 이거는 중요부분 착오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 각각 시험에 다 나왔고요. 세 번째 매매나 임대차에서 소유권 기속에 관한 착오. 이것도 착오 아니다. 왜? 타인 권리 매매된다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니까 착오라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경제적 불이익인데요. 이건 그 둘째 줄 1번의 둘째 줄 끝에 보시면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걸 중요부분 착오로 해가지고 취소시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 뜻입니다. 이것도 시험 한번 냈습니다. 바로 밑에 그 동그라미 2번 지문도요.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계약을 했는데 가압류가 있었는데 그것이 원인 무효인 것이 밝혀졌다. 없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무효니까. 역시 이 부분도 착오를 할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중대한 과실이 뭔가? 그게 동그라미 1번이 중과실 뜻이에요. 시험 그대로 한번 나왔습니다.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거래 목적 등에 비추어서 그 행위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결여하면 경과실이고요. 현저하게 결여했다면 중과실이에요. 이 현저하게가 빠지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문장 자체가 그대로 시험 나왔고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고요. 없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동그라미 3번 여기에 최근에 한번 나온 것인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서 이용했다. 이 경우에 취소할 수 있나 없나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건 글자 그대로 못한다 하면 이용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셈이 되고 상대방을 보호 안 할 것 같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요. 둘 중에 하나 결단을 내려줘야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편들고 싶어요? 상대방 알고 이용한 사람을 보호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거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결 나온 겁니다. 55년도 판례인데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근데 시험은 최근에 나온 겁니다. 중과실 입증 책임 누가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 중과실 있다라는 건 상대방이 입증입니다. 3번에 1번 보세요. 토지 매수인이 중개인 통하여 거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했다. 되십니까? 이때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확인 안 했으면 누구한테 과실이 있는 거예요? 매수인 본인에게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취소 못합니다. 그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앞으로 중개사 될 거 아닙니까? 매매 당사자 될 수도 있고 중개사 역할을 할 때는 중개할 때는 그러면 누가 이 장 공부를 갖다가 확인해야 돼요? 중개사가 해야 돼요. 중개사가 그거 확인 안 하고 했다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중개사가 책임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 자격이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공부 많이 해 놓는 것이 손해는 덜 봅니다. 공부 안 하고 중개하면 돈은 많이 버는데요. 공부 많이 해 놓으면 돈은 많이 못 벌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세상이. 조심하다가 볼일 다 본다 이 말입니다. 지를 때는 확 저질러 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학개론도 공부를 잘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경기 변동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꾸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경기 변동을 잘 못 읽어내면은 거꾸로 살 수 있단 말이죠. 또 운도 따라야 되고요. 자, 그런데 착실히 해놓으면 언젠가 때가 옵니다. 제일 밑에 4번에 2번 보세요. 손해배상 책임 여부 요게 문제. 착오로 취소했을 때 표의자에게 표의자와 거래하여 손해 입은 상대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때 표의자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문제인데 요겁니다. 요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경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했잖아요. 요게 적법이지 않습니까? 적법이니까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했잖아요. 요 사건인데 그게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착오에 빠져서 행한 의사표시가 또는 이게 과실에 의한 착오가 이렇게 해도 돼요. 과실에 의한 착오가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므로 착오로 취소한 사람에게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요겁니다. 동그라미 2번은 보지 마세요. 이 다수설 이 부분은 시험 출제 안 합니다. 법 조문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까지 해두시고요. 사기 강박 볼게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 110조인데 1항은 갑의 토지를 을이 사기나 강박을 통해서 매매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받았다. 그러면 사기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갑이잖아요. 이 사람이 취소권자다 이 뜻이에요. 거래할 상대방이 이 사람이었잖아요. 을이 이것을 또 병한테 팔았단 말이죠. 이 병이 이 사실을
취소 여부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선의의 병이다 하면 갑은 을로부터 사기 당했을 때 갑은 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취소로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기를 이유로 또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다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취소되고 난 뒤에 거래해도 상관없어요. 왜? 취소되고 난 뒤에도 말소 안 하면은 아직 여전히 을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샀다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도 취소 후에도 거래 제3자가 있을 수 있는가 한번 시험 나왔어요. 예. 취소하기 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취소하고 난 뒤에 일어날 수 있듯이 거래가. 예. 요게 1항이고요. 2항은 갑과 을이 분양을 합니다. 을이 분양을 해요. 분양 받는 사람을 받을 숫자 해가지고 고객이죠. 수분양자. 이쪽은 매도인이고 분양자 되시나요? 이때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거예요. 기망을 했단 말이죠. 속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취소할, 이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요거는 당사자 간에 기망이니까 갑은 언제든지 이거 취소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제3자가 기망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기망하면 취소해버리면 이 사람이 또 피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되시나요? 요게 그냥 요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요게 조문에서 요걸 놓치면 안 돼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에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 상대로 기망이 불법 행위가 되면 불법을 이유로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되시나요? 둘 다 해도 되고 선택해도 되고 자유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가? 미리 그럴 필요도 없다. 왜? 선택해도 된다 하나. 둘 다 해도 되고 이 뜻이에요. 요 사건이 시험 제일 많이 나와요. 요 사건은 가장 기본 사건이고요. 요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갑의 대리인이 병을 기망합니다. 되시나요? 속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래한단 말이에요. 매매계약 체결한다. 취소권자 누구예요? 아니죠. 상대방 기망 당한 사람이 취소권자죠. 이 사람이 취소권자인데 문제는 요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리인이 기망했다 요 사실을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는가? 선의무과실이라도 취소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갑이 몰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왜? 을은 갑의 대리인이고 병 기준으로 보면 같은 사람이거든요. 당사자 간의 사기 강박이다. 요거는 아예 다른 사람이 강박한 거고 사기 강박한 거고. 요 사건하고 요 사건이 시험 제일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공부해 두세요. 요때 취소를 요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취소하면 안 돼요. 확정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해야 된다. 취소 의사표시. 요 사건하고 요 사건이 시험 제일 많이 나와요. 꼭 공부해 두시고. 요 두 개는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으면 거의 다 해결 다 돼요. 그럼 이제 뭐 오른쪽 페이지는 기망이라는 게 사기라는 게 뭐냐 도대체. 사기라는 게 이게 기망을 속이고 상대방이
기망 상태에 빠지고 그 기망 상태에서 의사표시하고, 이해되나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속이고 속았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하고, 이해됩니까? 강박은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 상태에 빠지고 공포 상태에서 의사표시하고, 이런 해악과 의사표시 사이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인데, 기망해서 속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는 고의, 기망 상태에서 의사표시하게 하려는 고의,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에 빠지게 하고 고의,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하게 하려는 고의, 전부 2단의 고의가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과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고의가 2개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조가 그래요. 기망이나 강박의 구조가. 이 기망하는 거는 이제 모르고 있는 걸 잘못 알게 가르치는 게 적극적 기망이죠. 또 잘못 알고 있는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소극적 기망이죠. 잘못 알려주는 거고, 잘못 알고 있는 거 이용하는 거고,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는 수도 있잖아요. 신의칙상 고지 의무 위반, 이런 것도 기망이에요. 이게 이제 사례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아파트 분양하면서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 쓰레기 매립장 들어온다, 지금은 알고 안 알려주고 분양한단 말입니다. 그냥 분양 들어와서 보니까 어때요? 그게 들었으면은 처음에 그걸 알았으면 분양 받을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가격을 낮추든가 하죠. 그게 기망이란 말이에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인데, 하여튼 요거하고 요거 판례를 꼭 좀 공부를 하십시오. 부작위한 기망도 된다라는 거. 기망 행위가 위법해야 되고요.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 강박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 가지게 하는 거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93페이지 그 2번에 1번 보면 단지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나오죠. 한 번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건 강박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1번, 강박에 의해서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의사표시했다. 그거는 의사 무능력 상태로 보는 거죠. 그때는 무효입니다. 그냥.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정려의 성립 과정에 부당한 강압이 있었다, 이건데요, 요게 제가 조금 전에 비진이 할 때 총 들이댄 그 사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려의 의사표시 형성 과정의 하자의 문제로서 이거는 무슨 사유다? 무효 사유가 아니고 취소 사유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다. 또 강박 주체가 국가기관이라 해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사유지, 그게 또 항상 반사회적인 것이라고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다. 국가가 강박한 것은 반사회적이다, 바로 그래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취소 사유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 밑에 효과입니다. 효과. 효과 보면, 이 효과 보기 전에 95페이지에서는 뭘 또 봐야 되는가 하면, 그 제일 위에 심화학습의 1번 보세요. 1번.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 취소할 수 없다. 찾았나요?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요? 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찾았습니까? 예, 그거예요. 예.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제3자의 사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의 사기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면 제3자는 불법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피해자가 제3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양계약을 취소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반드시 그래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둘 다 해도 되고. 그러나 반드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건이다. 그 다음에 2번에 1번 대리인의 사기 강박인데요.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의 사기 강박이기 때문에 110조 2항 제3자 사기 강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의 기억 보세요. 취소권자 병은 본인 갑이 대리인의 사기 강박을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선의 무과실이어도 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게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97페이지에 제일 위에 그 갈로 2번 보세요. 2번 제3자 사기 강박. 이게 이 사건 또 한 번 더 적어 놓은 거예요. 제3자 사기로 피해자가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제3자 사기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로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피해자가 제3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양 계약을 취소해야만 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뜻입니다. 같은 판례입니다. 자, 하나만 정리할게요. 바로 위에 그겁니다.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4번의 1번 사기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경합되어 있죠.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는 사기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또 사기가 불법 행위가 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지금? 사기로 인한 취소하고 불법 행위는 손해배상 청구 둘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취소를 하게 되면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단 말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고 또 불법 행위 같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단 말이죠. 요 두 개가 생기는데 그것이 같이 존재한다. 경합, 병존, 같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걸 둘 다 행사할 수 있는가? 이중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선택적으로 어느 하나만 해야 돼요. 중복 행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이거는 중복해도 돼요. 이거는 뭡니까? 취소. 이거는 뭡니까? 부당이득, 손해배상. 취소하고 손해배상. 부당이득하고 손해배상. 이건 중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구분 맞습니다. 그 문장을 잘 봐야 돼요. 글자를.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100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